네, 안녕하십니까. 울산 땅개비입니다. 오늘은 그린벨트 투자에 대해서 말을 하고자 합니다. 그린벨트 투자 강의를 두 번을 할 건데요. 첫 번째는 그린벨트 투자하지 마라. 두 번째는 그린벨트 투자해라. 그래서 오늘 첫 시간으로 그린벨트 투자하지 마라는 타이틀로 강의를 합니다. 자, 그린벨트라는 거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게 쉽게 풀어 얘기하면 개발 제한 구역입니다. 서류를 보면 그린벨트라는 말은 없습니다. 개발 제한 구역이라고 나옵니다. 한번 여기 보여드릴게요. 여기 토지 이용 계획 확인란에 제가 임의적으로 하나 토지에 그린벨트 있는 땅을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을 한번 좀 보고 있는데, 여기 보면 전이고 면적 나오고 그 다음에 공시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도시지역 자연녹지 집단 칠합지구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칠합지구 내에 자연녹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여기가 중요해요. 뭐 가축 제한 구역은 뭐 가축 축사지는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 보면 개발 제한 구역이라고 나오죠. 여기 개발 제한 구역, 요게 그린벨트라는 얘기입니다. 예, 여기 보시다시피 서류상에는 그린벨트라는 말이 없이 개발 제한 구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토지를 사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을 보시게 되면 혹시 토지 이용 계획 확인란에 개발 제한 구역이라고 되어 있으면 그 토지는 그린벨트를 말하는 겁니다. 그린벨트는 무엇일까요?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 말 그대로 개발을 제한한 땅을 말하는 거예요. 도시의 무질서한 확장을 막고 자연 환경을 보존하는 목적입니다. 쉽게 풀이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난개발 방지입니다. 난개발 방지 목적. 도시 개발은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자연 환경도 보존을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함부로 개발하지 마라 해서 도시 시내권 주변에 개발 제한 구역을 라인을 그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서류를 떼보지 않아도 그린벨트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아주 쉬운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제 설명을 듣고 나면 누구나 다 한 50% 이상은 서류를 떼보지 않아도 저기는 그린벨트 있겠구나, 저기는 그린벨트가 아니겠구나, 이렇게 판단이 설 수 있도록 제가 오늘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내를 중심지로 해서 컴박스를 쫙 그렸습니다. 반 원경을 해서. 그럼 이렇게 들어가지죠. 대부분 이 지역 안에 있는 토지들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토지, 그러니까 전답 이면을 말하는 겁니다. 전답 이면 과수원, 그런 토지들은 다 그린벨트가 되겠습니다. 이 시내권은 말고요. 도심에 있는 것은 물론 상업지, 준주거지, 2종, 1종 이렇게 형성이 되고, 시내 이 중심지를 말고 이 컴파스 안에 있는 요런 땅들, 여기 요런 땅들, 요런 토지들, 바로 시내와 근접해 물고 있는 이런 토지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런 토지들은 거의가 다 그린벨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린벨트 개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했고요. 이제는 그린벨트 투자를 하지 마라, 왜 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는 묶어놓은 이유는 난개발을 방지하기 목적이죠. 그리고 그린벨트라는 것은 개발 제한 구역입니다. 말 그대로 개발을 제한한 구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행위가 안 됩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건축행위가 안 됩니다. 건축행위가 안 되다 보니까 가격이 저렴한 거죠. 싼 거죠. 시내 외곽 지역에 건축 가능한 언양이라든지 울산 주변의 언양이라든지 경주라든지 간포라든지 시 외곽 울산에서 1시간 반 거리에 있는 토지들도 건축이 가능한 땅들은 100만원, 50만원, 70만원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울산 시내에 근접해 있는 예를 들자면 울산시 같으면 이제 중구 성안동을 예를 한번 들어보겠는데, 여기가 울산 중구 성안동입니다. 울산 분들이 가장 텃밭 용도나 투자 이런 것도 많이 하시는 쪽인데요. 요런 동, 여기 보면은 여기가 중구 성안동이라는 데고, 여기가 혁신도시인데, 혁신도시 바로 위에 요런 토지들도 가보면 시세가 50만원에서 60만원, 70만원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도심 안에는, 그러면 이 바로 옆에 이 라인 도심 안에는 주택가가 얼마 할까요? 평당 700만원, 적게는 500만원, 많게는 1000만원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 안에 도심에는 700만원, 500만원, 또 여기 상업지에 있는 경우에는 1000만원, 2000만원도 가겠죠. 그런데 바로 옆에 이 그린벨트는 50만원, 70만원,
차이가 10배 이상 차이가 나죠. 왜 싸겠습니까? 건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싼 거고, 여기는 개발이 되고 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격이 비싼 겁니다. 집을 지을 수도 있고 상가를 지을 수도 있고 모든 행위가 가능한 거고, 여기는 그린벨트라서 개발이 제한된, 건축 행위가 안 되는, 순수한 농사 위에는 할 수 없는 땅이 보다 보니까 가격이 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사시다 보면 뭐 여러 군데에서 그린벨트 투자에 대해서도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또 권유도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근데 정확하게 그린벨트에서 개념을 모르고 투자를 하게 되면 엄청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꾸로 투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얘기를 오늘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투자하지 마라. 모르면 투자하지 마라.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보려고 하다가 더 잃는다. 뭐 그런 타이틀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그럼 그 사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 토지가 그린벨트 안에 내 토지가 있다. 그런데 개발이 확정이 되고 개발을 한다더라. 그러면 나는 그 토지에서 보상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뭐 그게 가장 포인트겠죠. 자, 지금 제가 미리 그 선을 그어 놨는데요. 이 빨간 라인 부분, 이 빨간 라인 부분이 울산 혁신도시입니다. 이게 벌써 한 몇 년 됐죠? 한 5년, 6년, 7년 됐나요? 한국토지개발공사, LH에서 그 전국에 있는 8대 혁신도시를 기점으로 해서 개발을 했었죠. LH는 우리나라 전국의 도심을 개발하는 공기업입니다. 여기 이제 울산 혁신도시인데요. 라인이 길게 형성이 됐는데, 만약에 이 혁신도시가 개발되기 전에 내 토지가 이 안에 있었다고 가정을 해보면, 여기 혁신도시가 개발되기 전에는 여기가 주로 임야와 밭으로, 전으로 다 형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개발이 되기 전에 임야와 거기가 다 밭이었습니다. 여기는 논은 없었고 거기가 다 임야와 밭이었는데, 여기에 내가 밭을 뭐 예를 들어서 500평을 소유하고 있었다. 임야를 1000평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혁신도시로 개발이 된다더라. 그러면 나는 얼마나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을까라고 계산해보면, 자, 여기 혁신도시 그 보상가를 알아야 되겠죠. 이 혁신도시가 개발되기 전 보상가가 대부분 한 임야 같은 경우에는 10만원 내외였고, 그 다음에 전 같은 경우는 뭐 한 많게는 50만원, 30만원에서 50만원 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혁신도시가 확정이 되고 개발되기 전에 일반 부동산 거래 시세는 50만원, 60만원, 70만원, 80만원까지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혁신도시가 개발되기 전에 내가 여기 혁신도시 이 안에 토지를 500평을 예를 들어서 40만원 주고 샀다. 그런데 사고 나서 5년 뒤에, 3년 뒤에 혁신도시가 지정이 되고 개발이 됐다더라. 그러면 나는 보상을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50만원 미만으로 보상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러면 투자 수익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겠죠. 시간은 5년이라는 시간이 갔고 3년이라는 시간이 갔는데, 투자 수익은 내가 산 가격에 비해서 별로 같거나 낮거나, 그러면 마이너스 투자가 된 거죠. 그럼 왜 그럴까요? 그린벨트는 강제 수용이 원칙입니다. 그린벨트 안에 개발을 할 때 그 보상가를 측정할 때는 그 지주들과 땅 주인들과 협의를 하는 게 아니고, 감정평가 기관의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그 감정평가 금액이 나오면 그 감정평가 금액대로 보상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정평가라는 그 자체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발이 되지 않고 농사 위에는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감정평가 금액이 공시지가에 보통 뭐 다 똑같은 건 아니지만 1.5배에서 한 2.5배 그 사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정평가 금액이 높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보상가가 낮은 거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모르고 투자를 하시게 되면 굉장히 난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려면 국가나 지자체에서 공공개발을 목적으로 개발하는 경우가 아니면 그린벨트는 해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개발하지 말라고 그린벨트에 아무나 어떤 목적 갖고 다 해제를 한다면 그린벨트를 묶는 이유가 하나도 없겠죠. 그래서 국가가 또는 지자체에서 어떤 공공개발 목적을 가지고 개발하는 경우가 아니면 절대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흔히들 얘기하시는 거 보면 뭐 그린벨트가 쉽게 해제가 되는 것처럼 말씀들 하세요. 아, 저거 만약에 그린벨트가 풀리면 얼마 수익을 갖다 줄 거다. 아, 저 그린벨트가 풀리면 저기에 뭘 해서 얼마 수익 올리겠다. 그런 거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용당하고 보상받고 나오는 겁니다. 뭐 어떤 한지 방식도 아니에요. 그린벨트는 거의가 90% 이상이 다 토지 수용 방식입니다. 한지 방식은 거의가 없다고 보면 맞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되는 사례에 대해서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에 맞물려서 여기 울산 장현 도시 첨단 산업단지라고 지금 여기 예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 울산 장현도시 첨단 산업단지가 지정되기 전 한 3년 전에 이 땅을 구입을 했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평당 50만원에 예를 들어서 한 500평을 샀다고 매입을 했다고 가정하고 설명을 드리자면, 자, 3년 여기가 지정되기 전에 3년 전에 50만원에 500평을 샀다. 2억 5천이죠. 주고 사서 투자 수익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마침 여기가 개발 지정이 되고 이제 보상이 이루어지는 거죠. 도시 개발하기 전에 첫 단계는 보상부터 이루어집니다. 그런 지자체에서 개발하는 곳인데, 그러면 이제 지주들한테 보상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의뢰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감정평가를 의뢰했는데 감정평가 금액이 예를 들어서 50만원이 나왔다. 그 다음 전 같은, 여기도 보면 답은 없고 다 전과 임의하고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전답과 임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의뢰를 했는데 감정평가 금액이 50만원이 전과 답은 50만원이 나와 이라 하고 임의하는 15만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최고, 그러면 3년 전에 50만원 주고 사서 지금 3년 후에 개발된다고 50만원을 받으면, 50만원 주고 사서 결과적으로 50만원을 받았다면 투자 수익은 없는 거죠. 오히려 마이너스죠. 왜냐하면 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고 2억 5천이라는 돈이 묶였고, 그 다음에 취득세 등록세가 들어갔을 거고, 그리고 부동산 복비가 들어갔을 거고,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수익이 생기는 거죠. 그럼 토지주가 이건 불합리하다, 불공평하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 해서 울산 광역시나 울산 지자체 개발단체가 따져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 법이 그렇기 때문에, 수용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걸 모르고 산 투자자가 잘못이지 나라가 잘못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50만원 주고 사서 50만원에 그래도 보상을 받았지만, 예를 들어서 60만원 주고 사고 70만원 주고 샀다면 오히려 보상가 50만원 마이너스 20만원 마이너스 10만원이 되는 경우가 초래가 되겠죠. 그러면 오히려 버는 건 고사하고 평당 20만원 30만원 40만원 손해보는 경우가 생긴다. 그리고 두 번째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손님들이 어느 단체에 있는 아는 지인을 통해서 땅을 많이들 사갖고 오세요. 지분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분으로 100평에 평당 50만원 5천만원. 그 단체들은 보통 보면 다 소액 금액으로 합니다. 3천만원 5천만원 6천만원 7천만원 다 1억 미만으로. 왜? 그래야 쉽게 거래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보통 예를 들자면, 이거는 어디까지나 예입니다. 예를 하나 제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울산 공업탑입니다. 울산 그러면 울산의 상징이죠. 공업탑. 공업탑에 여기 보면 울산 대공원이 있고, 여기 대공원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남부 순환도로라 해서 큰 대로변이 있습니다. 그리고 태클 산업단지가 있고, 예를 들자면 요 땅이 예를 들자면 손님이 여기 땅을 이렇게 한 뭐 7만 평, 5만 평 되는데 여기를 지분으로 예를 들어서 100평을 내가 샀다. 평당 50만원에 100평을 5천만원 주고 샀다. 그 단체에서 여기가 테크노 산단이 여기가 있고, 그 다음에 울산 공업탑하고 거리가 가깝고 큰 대로변이라서 분명히 개발이 될 거다. 이 테크노 산단과 더불어서 개발이 될 거다. 몇 년 뒤에 개발이 되면 지금 현재 50만원에 주고 샀지만 이게 500만원, 1000만원 갈 거다. 왜? 여기 테크노 산단에 있는 여기 주거지가 500만원, 1000만원 하거든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여기도 여기처럼 개발이 되면 500만원 주거지가 되고 상업지가 되면 500만원, 1000만원 이상 할 거다. 그러니까 지금 50만원 주고 평당 사면 개발 몇 년 뒤에 개발되고 나면
이 50만 원짜리가 500만 원, 1000만 원 될 거다. 10배, 20배의 수익을 가져다 줄 거니 지금 투자를 해라. 아주 좋은 땅이다. 딱 언뜻 보면 좋아 보입니다. 왜? 울산 시내권하고 너무 가까워요. 여기 바로 여기서 여기까지 차를 타고 오면 거리가 차를 타고 오면 한 5분도 채 안 걸립니다. 한번 직선거리를 한번 그려볼까요? 여기서 여기까지 2km밖에 안 됩니다. 2km. 그 다음에 다 여기 도심들이 형성이 돼 있고 여기가 울산공업탑이고 대공원이고 여기 바로 남구청이고 얼마나 시내하고 접근성이 좋습니까? 진짜 여기 개발만 되면 황금알을 낳는 거리로 착각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린벨트 시내권에 바로 근접해 있는 이 임야는 그린벨트입니다. 그린벨트인데 만약에 내가 여기를 평당 아까 그분처럼 말씀드린 그 사례처럼 평당 50만 원에 뭐 100평 5천만 원 주고 샀다. 근데 개발이 된다. 보상을 받는다. 그러면 역시나 지자체나 국가에서 개발을 하는 거겠죠. 공공기관에서 개발을 하는 건데 그러면 또 기준을 잡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의뢰를 하겠죠. 그래 감정평가를 의뢰를 했는데 감정평가 금액이 보상가가 예를 들어서 20만 원이 나왔다 라고 하면 20만 원의 평당 보상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평당 50만 원 주고 샀는데 몇 년 뒤에 개발된다 해서 보상받은 게 20만 원이다. 그럼 마이너스 30만 원이 투자 수익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얘기 들으면 투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지 못하겠죠. 그런데 파는 쪽에서는 되는 이야기만 하겠죠. 그리고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제 동영상을 보지 않는 그린벨트에서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다 그 얘기가 맞아 보이죠. 왜? 도심하고 개발 가깝고 여기 큰 대로가 여기 지금 이게 거의 6차선이 되고 있거든요. 이 도로가 맞물려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또 도시림이 또 맞물려 있고 도심과 도심 사이에 개발이 될 수도 있어 보이잖아요. 연관이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죠. 강제 수용이 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 도심은 여기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이런 어떤 도심을 노후된 도심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협의 보상을 합니다. 토지 보상가가 강제 수용이 아니고 협의 보상입니다. 협의 보상이 이루어지는데 그린벨트는 협의 보상이 아니고 수용, 강제 수용입니다. 감정평가 금액대로 받는 거예요. 법이 그래요. 그런 걸 모르고 사게 되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타이틀처럼 그린벨트 투자하지 마라가 맞지 않을까요? 제 얘기를 들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린벨트 투자는 신중하게 잘 봐야 됩니다. 어디가 얼마나 개발이 된다더라. 이제 여기 같은 경우 이런데 지금 송정지구나 혁신지구나 뭐 다운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 데라서 개발이 끝났거나 개발이 되고 있는 데는 문제가 없겠지만 여기 울산 장현도시 첨단산업단지처럼 예정지 같은 경우에 안에 땅 물론 살 수는 지금 현재 예정지로 발표가 되면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토지거래 허가를 다 묻기 때문에 살 수가 없는데 예정지 되기 전에 이 정보를 알고 여기를 샀다 손 치더라도 마이너스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린벨트는 함부로 투자를 하는 게 아닙니다. 토지 투자는 일확천금을 노리는 것이 아니고 신중하게 기본을 지키면서 항상 서류와 현장 기본 그 다음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투자하시기를 권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피해가 당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린벨트를 투자하시는 분들 상당수가 다 지인을 통해서 삽니다. 지인이 아는 언니가 친구가 또 가족이 어느 회사를 다니고 그 회사에서 파는 땅이라 해서 그 아주 소액으로 사는 경우가 많은데 잘 모르고 사는 경우가 많은데 항상 그런 권유를 받으면 다 100% 그런 건 아니지만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은 여기 보이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을 항상 인터넷에 떼보고 여기에 그린벨트라는 말이 개발 제한구역이라는 말이 나오면 개발 제한구역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린벨트니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아주 간단한 이 소리 하나만 확인을 해도 이 토지 이용 개공에는 이 소리 하나만 확인을 해도 그린벨트라는 땅을 아는데 그린벨트인지도 모르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부분은 항상 주의하시고
여러분 알토란 같은 돈, 소중한 돈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그린벨트 투자하지 말아야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린벨트 투자해라! 그러면 언제 투자를 해야 되는지, 또 투자를 어떻게 했을 때 수익이 발생이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